네, 아침이라 조금 부었는데 점점 붓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체적인 제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2012년에 문해창작과를 들어갔고, 그리고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2016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떤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절대 넉넉한 편이 아니고 많이 어려운 편인데, 그런 와중에도 딸 하나 있는 거 대학에 보내보고자, 밑에 두 남동생들은 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가겠다, 공부 싫다고 해서 안 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신 편이었어요. 또 큰딸이 대학도 가겠다 하고, 그래도 단국대로 가면 부모님한테는 이름이라도 들어본 대학이고, 또 어릴 때부터 그래 소질이 있었는데 문창과에 가겠다고 하니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철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물론 20살, 21살 때 아주 짧게 뭐 롯데마트에서 사과랑 배 이런 것도 단기로 팔아보고, 저 그때 되게 잘 팔았어요. 그래서 말뚝 받고 취직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던킨도넛에서도 잠깐 일했었고, 뭐 친구가 다니는 영어 학원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없어서 하루 이틀 정도, 몇 시간 정도 대타해서 영어 강의도 해봤고, 제가 과목 중에 그나마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서 그런 거 말고는 뭐 거의 대학 동안 알바 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좀 막막한 상황이었죠. 내가 어느 순간 그런 걸 많이 무서워하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다 각자의 자리를 찾았는데, 나는 알바도 무서워서 못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럼 글이라도 열심히 쓰자. 그래서 16년, 17년에는 집에서 틀어박혀서 글만 계속 썼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죄책감도 있었고 우울감도 엄청 났고, 특히 2016년에는 뭐 여행도 갔다 오고 웹진 비유해서 연락도 오고 해서,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을 느끼긴 했는데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안. 그래서 2017년에 굉장히 우울해하다가 2018년이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게 조금 사라지고, 그때가 제가 26살 때네요. 2018년이. 그래서 26살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평택시장 안에 카페, 케이크집이었는데 카페도 같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일을 하셨기도 하고 사장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에 40만 원에서 많으면 뭐 50만 원 정도 받았고, 일할 때는 20만 원 저축하고 2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살다가 2019년에 몸이 좀 아토피가 좀 많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일을 그만두고, 그때 받은 뭐 저축한 걸 퇴직금으로 이제 좀 살아갔던 거죠. 뭐 그동안에는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게 좀 생겨서 밖에 나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말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다가 막상 아토피를 어느 정도 다 잡고 내가 뿌리를 좀 뽑았다, 이제 이 병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알겠다라고 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모아둔 돈은 다 썼고 대인기피증은 대인기피증대로 왔고, 게다가 제가 사는 곳은 다 논이고 주변 시골이어서 알바 자리가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동네도 시골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30년 사니까 하나둘씩 편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타고 그래도 두세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는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그런 곳에 이마트 입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안 하면은 절대 좋은 알바 자리 못 구할 것 같다. 그래서 편의점은 처음이었지만 그때 이마트 입사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한 게 이제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이전에 카페 알바의 경우는 주 4일을 했고 4시간, 5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해서 주말에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언제나 그 최소 시급 받았으니까 한 달에 그래도 한 4, 50만 원 그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 반절 저축하고 반절은 쓰고 그렇게 살았고, 그런 시간이 한 2년 반? 그래도 일하면 한 50만 원 받고 대타하면 60만 원까지 안 받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벌 때였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좀
계속 했고요. 제가 2022년에 딱 다다르면서 제가 또 사주생이다 보니까 이때가 좀 저한테 호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두는 게 좀 무섭긴 했거든요. 이거 말고는 돈을 벌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편한 일이라고 해도 일은 일이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글을 빨리 써서 등단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2022년이 마침 나한테 조금 좋은 시기니까 한번 여기서 딱 그만두고 글에 다시 좀 집중을 해보자. 물론 알바를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항상 글 쓰고 소설 쓰고 갔다 와서 소설 쓰고 이렇게 했지만 왠지 알바가 주가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2022년에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글만 계속 썼죠. 사주 상담을 시작한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사주는 2017년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 해와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 봐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봐주고 싶은 사람, 뭐 해주고 싶은 사람, 궁금하다는 사람 있으면 돈 안 받고 그냥 돈 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고,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독학인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만 아름아름 하다가 소설 선생님이 생일이셨어요.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라고 뜨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한테 해드리니까 선생님도 기대를 안 하고 받으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셔서 선생님 주변 분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한 번씩 시작을 하다가 선생님 생신이 9월이었으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분들하고 뭐 당근마켓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제 좀 빵 터졌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건 뭐 10월, 11월, 12월 뭐 5,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의 경제활동은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냥 버텨왔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는 계획 없이 그냥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내가 썼던 초고들 내가 다 살려줄 거야. 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든 상황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소설을 쓸 수만 있다면 다른 거는 뭘 해도 좋다라는, 지금은 부모님한테도 계속 죄송하게도 손을 벌리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럴 수 없게 된다면 저는 또 집 앞에 칼국수 집에서 알바를 항상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되게 잘 되나 봐요. 시급 9,000원 주는데 종일 하고 뭐 일찍 문 닫고 이래서 여기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 되게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사주 상담 일이 안 터지고 이게 안 되면 저기 칼국수 집에 설거지하고 서빙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될 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주변 상황이 변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가 되진 않겠다. 소설 쓰는 게 내 일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잊지 않게 만들겠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